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막고 재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신탁 방식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탁 동의선의 70%를 진구하여 5%만 진구하면 재개발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궁화 신탁에서 우리 구역의 현 상황과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 그리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허위 정보 관련 질의 응답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궁화 신탁의 이인규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무궁화 신탁의 이인규 팀장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페이크하게 잡힐 줄 알았으면 좀 살을 빼고 왔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그래도 참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주민들께서 일심 단계를 하셔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를 좀 막아보자. 그리고 우리 재산을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는 게 좀 그래도 조금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특정된 건 아닙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혹여 신탁 방식, 무궁화 신탁을 못 믿겠다, 니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단은 정비구역 해제를 막으려면 신탁 방식으로 간 이후에 그 이후에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사를 해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우선은 정비구역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무궁화 신탁을 선정해야 된다,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방법밖에 현재는 그렇게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유일한 우리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존에처럼 신탁 방식이 뭐 어떻고 장점이 어떻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과연 우리 구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에 주요 사항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뭔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 과연 뭔가, 지금 앞에 상지 설계사무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정비구역이 지금 해지되고 정비구역을 재지정받게 되면 용적률이 300%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기준 용적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300%가 하락이 확정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준 용적률이라는 건 용적률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인데 기준점 자체가 300%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 좀만 찾아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내 집을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많이 지음에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 숫자라고 보는 게 용적률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단 10%, 5%라도 더 받으려고 혈안을 하는 게 바로 이 용적률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무려 300%가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그래서 300%를 지키는 방법, 그거는 정비구역 해제를 막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상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정된 아니라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상지에 설명하신 것처럼 용적률을 100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도 가능하고요. 현재도 가능한 거는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760세대인가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 500세대, 400세대로 줄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1층부터 6층까지 상가를 짓거나 오피스를 지으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지방에 있는데 뭐 상가나 오피스텔 누가 들어오나요? 사실 부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 소멸시로 지정된 건 아시죠? 원래 500만까지 갔던 인구가 현재 320만이고요. 320만이라는 얘기는 찾아보니까 인천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인천이 따라잡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산에 대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YK스티인가 거기도 좀 있으면 당진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사실 정비국이 해제된다, 용적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상가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설계적인 부분은 상계에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과연 그럼 용적률 300%가 줄어들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주머니에서 얼마가 더 나갈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신탁 방식 일몰 되기 전에 간다고 하면 기준 용적률 900%일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몰할 때 그리고 재지정 받을 때 용적률이 600%, 300%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이 300% 줄어들게 되면 연면적이 한 14,000평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14,000평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이 890세대,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890세대에서 한 650세대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특정된 게 아니고 단순 계산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 239세대가 날아갑니다. 우리가 한 채당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239세대가 날아간다. 그만 2,300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현재 115%, 굉장히 준수한 사업장인데 65% 떨어지고 사실 65%가 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평균 분담금이 개인당 2억 5천 정도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했고요. 만약에 일몰 이후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 분담금이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2억 5천만 내면 될 걸 시간도 10년 이상 늦어지고 분담금을 3억 이상 2배 이상 내야 된다. 이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일몰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구역 내에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뭘로 막혀 있냐? 우리 여태까지 2년 3년 동안 잘 우리 한솥밥 먹고 했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쟤네들 다 빨갱이고 나쁜 놈들이야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믿지 마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숫자라서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저희가 거짓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래도 좀 더 참고 구역 해제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화해한 다음에 조금 한 1, 2년 참다가 구역 재지정 받아서 가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요. 저희가 모든 미래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사례를 보면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 부산의 동래구에 있는 수안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새 동네 아파트인데 여기가 구역이 해제됐는데 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여기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겠죠. 구역을 다시 지정받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했으나 구역 지정 받는 데까지 10년이 소요됐습니다. 10년. 왜 10년이 소요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지에서 기술적으로는 36개월이면 정말 일심으로 다 같이 단결해서 가면 3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정부구역을 하려고 하는 데가 100개가 넘고 그리고 인구가 부산시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 무턱대고 이 아파트를 계속 지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 주택이 한 5,600세대 정도 되고요. 현재 미분양 부산시에 5,600세대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4등입니다. 4등. 경기도,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어디 하나 있고 그다음에 4등이 부산인데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정비구역을 재지정해 줄 리가 없죠. 아니 미분양도 해소가 안 되고 인구가 계속 주는데 정비구역을 제지정할 리가 없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정비구역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현재 재지정 받으려면 이렇게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든 아파트 미분양 세대 수를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장 해지된 이 범천 1-2 구역은 정비구역 재지정을 빨리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 2구역도 해지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받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게 범천 1-2 구역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노후되고 낙후되고 다 좋은데요. 뭐 정비구역이 있으면 새 집 지어진다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아무리 구축이 되어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특이하죠. 이 낡아 빠지고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아무리 구축이 되어도 이 재건축, 재개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 2구역입니다. 여기가 새 동네 아파트 32평을 예를 들면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한 3억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계속 연장이 돼서 되나보다 해서 5억까지 올랐고 21년도에는 7억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24년 10월 지금 현재 구역 해제된 이후에 지금 얼마냐?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7억까지 갔던 게 3억 2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희 뭐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실거래가라서 무려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낡고 쓰러지기 직전인데 새집 받을 희망도 없는 아파트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간에나 좀 가격 오르면 팔고 나가서 좀 좋은 데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사업이 일단 추진돼야 됩니다. 사업이 추진돼야지 내가 빨리 팔고 나가더라도 이게 되는데 지금 이 수원 2구역처럼 해지된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계속 안 좋아지고 낡은 수도에서 물도 안 나오고 녹물 나오고 벽에 균열이 가는데 굳이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대원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제가 실거래가를 한번 봤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여기가 대원 아파트 31평이 한 3억 2천 정도 했더라고요. 실거래가 하나 조사해보니까. 그 다음에 2020년에는 6억 6천까지 갔고요. 제일 높이 갔던 게 6억 9천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달에는 조금 빠져서 4억 4천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구역 지정은 돼 있는데 여기는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게 자명하다. 여기는 굳이 사업이 안 갈 게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샀다가 높은 가격에 샀다가 구역이 해지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2천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24년 8월 7일 현재 매물이 한 20-30개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는데 20-30개 정도 있는데 현재 실거래되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거래될 이유가 없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로 여기 이 금융단지 앞에 내가 직장이 있어서 잠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시는 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해제대가 확정된 이후에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원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질까? 사실은 저는 확실히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균열이 가고 계속 비가 오고 하는데 과연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을까? 돈을 내고 높은 가격으로 살 사람이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다툼이 없고 좋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 내가 손해 본다. 보신 것처럼 2억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안 보이는 거니까 사실 아예 안 보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 당장 안 나가니까 몰라 하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1억, 2억이 그냥 순식간에 앞으로 더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요즘에 기사 많이 보시면 뭐 시공사 공사비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시공사 공사비를 저희가 보니까 4개년 평균에서 매년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400이면 1년 지나면 440, 또 1년 지나면 480, 또 1년 지나면 520. 근데 현재 저희 봤을 때 공사비가 계속 올라서 2034년 재지정 받고 진행될 때쯤에는 공사비가 얼마까지 오를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고 심지어 용적률도 줄어서 200세대가 줄면 사업성은 처참합니다. 사실 분담금 5억이 아니고 6억, 7억 내셔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 가격이 뭐 2억, 3억인데 아니 분담금을 6, 7억 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공사비도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 지정이 되면 해제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신탁등기 3분의 1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신탁등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동의서만 내주시면 그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가 시행자 지정받는 데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신탁등기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아니 신탁 방식 하면 1군 시공사 1위부터 10위까지 메이저 시공사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그리고 지방에 요즘에는 분양 시장이 안 좋을수록 신탁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시공사들이. 왜냐? 공사를 계속하면 미분양이 나더라도 신탁사가 공사비를 계속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메이저 시공사들도 다 신탁 방식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재 모습이고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 보시는 주요 항목들은 법에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분양가가 막 너무 올라가고 주변 호재가 너무 많아서 수입이 엄청 늘어나면 그 나머지 수입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던 그 신탁 보수만 받아가지 그 이상의 개발 이익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해제를 막고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현재 신탁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많은 신탁사들이 검토하고 다 거쳐갔는데 회복에 따라서 신탁사가 저희 무궁화 신탁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발 좀 막아달라 신탁사한테 우리 동의서 내줄게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가면서 이게 좀 제발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신탁 방식을 선택하셔야지 정비구역 해제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신탁 싫어, 니네 싫어라고 하시면 그때 또 주민총회 열어서 바꿀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내 재산 지키는 거를 저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지리사항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